이 사연은 한국 전라도 지역에 사는 김 씨 가족의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한 노부부에게 남은 것은 단출한 시골집과 평생을 모아 은행에 넣어둔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이 전부. 김영호 씨와 그의 아내 박정숙 씨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작은 퍽퍽퍽을 가꾸며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죠. 그들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아들 김민석과 며느리 이수연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린 것 같네요. 퍽퍽 채소들 괜찮을까? 걱정이네. 정숙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비는 오히려 채소들에게 약이야.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게. 그들은 삶의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유일한 아들 민석이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대학 등록금도 모두 부모가 책임졌습니다. 민석이 장가 갈 때는 작은 아파트 계약금까지 보태주었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노후를 위해 아껴둔 2천만 원 정도의 저축과 이 낡은 집뿐이었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언제 한번 찾아온다고 했었죠?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지난번 전화에서는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오는 날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골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방도 깨끗이 청소했죠. 그러나 민석이 방문하는 횟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2번,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밀 소리에 정숙 씨는 놀라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오늘 저녁에 수연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정숙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아들,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서 와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은 정숙 씨는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시장에서 민석이 좋아하는 고기와 과일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와 영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석이 환한 얼굴로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그 뒤로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건강해 보이시서 다행이에요. 영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들어가자군. 저녁 식탁에는 정숙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끔씩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뭔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그저 오랜만에 만난 아들 부부가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석이는 마당에 불을 피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렇게 그들은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에 피운 불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아버지가 숲을 피우는 동안 아내 수영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차에서 소주 몇 병을 가져왔습니다. 불빛 아래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같이 술 한잔 하시죠? 민석이 잔을 건넸습니다. 영호 씨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아들과 한잔하니 기분이 좋구나. 정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요즘 일은 어떠니?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네, 어머님, 그래도 적응해 가고 있어요. 수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숙였던 고개를 들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석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게 있어서 왔어요. 영호 씨와 정숙 씨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일까? 아니면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 여러 가능성이 두 노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민석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영호 씨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온라인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수연이도 같이 할 거예요. 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다 깊은 말 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영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요. 그 순간 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천만 원, 그들이 노후를 위해 평생 모아온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확실한 사업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영호 씨는 연신 담배 연기만 내뿜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서가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단다. 너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나니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정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럼 얼마나 있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호 씨가 담배를 꼭 눌러 끄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묻는 건 아니지. 민석은 점점 더 술에 취해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절실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라도 보내줄게. 여보, 영호 씨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거 우리 생활비인데.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좀 더 아끼면 되죠. 아들 사업 한번 도와줘야지.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민석은 이미 술 기운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습니다. 난 정말 민석이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고 영호 씨는 크게 놀라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충격의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의 말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영호 씨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급히 민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가 너무 취했나 봐요. 먼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민석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영호 씨와 정숙 씨만 남았습니다. 불빛 아래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침묵이 마당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나무를 태우는 소리만이 가끔씩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영우 씨는 굳은 표정으로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남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그 말에 정숙 씨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자신들은 굶어도 아들에게 많은 항상 배부르게 먹였고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남편은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비싼 학원비도 아낌없이 대주었지요.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못 해주었는데 우리가 뭘 더 해주지 못했다고. 저런 말을 정숙 씨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영우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으면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심이라더니 두 노인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쌓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들어가서 쉬어요. 정숙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일 민석이와 얘기해봐요. 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지만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밤새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고 영우 씨는 천장만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정숙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아침 식사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침 8시쯤 민석과 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민석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네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우 씨도 방에서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어제와 달리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어젯밤에 내가 한 말 기억하니? 민석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한 말이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돈 얘기요?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영호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는 거냐? 민석은 어깨를 으스켰습니다. 술을 좀 마셨으니까 자세히 기억나지 않네요.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찾아봤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머니 마보님께. 민석이 수연을 날카롭게 찾아보자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술 김에 한 말일 텐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영호 씨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민석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민석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뭐가 그렇게 화나세요? 술 김에 한 말인데 술 김에 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호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정숙 씨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 이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더욱 강경한테 도로 말을 잊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집은 자식들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고 사업할 때 지원도 해주는데 수연이 황급히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민석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천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큰 얼굴을 하세요? 그 돈도 없으면서 영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자존심 한 번 구기지 않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았고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적어도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만큼의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민서가 영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민석은 일어서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500만 원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큰 소리세요? 그냥 솔직하게 없다고 하지 그랬어요. 그 순간 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 넘게 살면서 아들 앞에서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눈물은 정숙 씨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편이 아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인했던 남편의 모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게 없다고 그게 정말 내 마음이니. 민석은 잠시 침묵했어. 그의 눈에 잠깐 동요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수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어떻게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석이 수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이건 우리 가족이냐? 가족이니까 더 말하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오빠 대학 등록금 내시려고 어머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거, 아버님이 아픈 허리 붙잡고 일하신 거. 민석이 수연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우리 집에 돈이 없었던 건 부모님 탓이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었으면. 그 말에 영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영호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정숙 씨가 올라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영우 씨는 안에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꽝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실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정숙 씨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쓰고 남은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란다. 민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후에 빛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곧 돌아갈게요. 민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석과 정숙 씨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소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과 수연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영호 씨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숙 씨는 현관에서 떠나는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마지막으로 정숙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오만함은 없었지만 진정한 후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내가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석과 수연은 차에 올랐었던 악고 정숙 씨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엔진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남편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버렸어요? 영호 씨가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방금 떠났어요. 정숙 씨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소.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걸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다만 민석이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기대와 실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영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봅시다.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틀 후 영우 씨와 정숙 씨는 마을 부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우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노부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갑자기 이사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는데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매물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어떠세요?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전원 분위기가 좋고 집값도 적당합니다. 영호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꿀 공간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 집이 좋겠네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가볍게 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사해도 괜찮을까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지난 40년 동안 민석이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석이 얘기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 아이는 더 이상 관심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정숙 씨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음 날 그들은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안을 깨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정숙 씨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갖고 올 수 있고 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정하셔도 괜찮으세요? 다른 집도 더 볼 수 있는데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 우리에게 맞는 것 같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 버린 것도 가져갈 것도 많았습니다. 여보, 이 사진첩은 어떻게 할까요? 정숙 씨가 오래된 앨범을 들고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사진첩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져가요. 그래도 그건 우리 추억이니까.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 민석,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들. 이때는 정말 행복했죠.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여보,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정숙 씨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그들은 모든 집을 싸고 이사 트럭에 실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여보, 민석이에게 메모라도 남겨둘까요? 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를 찾고 싶다면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숙 씨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그들은 짐을 풀고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동네 사람들에게도 민석이에게도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보,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요? 정숙 씨가 마당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심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텃밭을 갖고 마을을 산책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민석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서 통장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민석이 이름으로 된 것들도 있으니까.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영호 씨와 정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하는 행은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 그들은 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추워요. 영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열릴 거예요. 9시가 되자 은행 문이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우 씨가 통장 몇 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통장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만들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네, 김영훈님 통장이시네요. 어떻게 정리해 드릴까요? 이 두 개는 폐기하고 새 통장에 모든 돈을 옮기고 싶습니다.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있는 돈 중에서 500만 원만 따로 빼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김영훈님, 현재 새 통장을 합치면 1,008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500만 원을 따로 빼면 1,300만 원이 새 통장으로 이체되는데 맞으신가요? 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500만 원은 영우 씨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이 주려고 했던 돈이에요. 비록 그 아이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죠.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상처를 줬어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500만 원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석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소는 우리 예전 집 주소로 해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들은 새 통장과 김민석 명의의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 통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숙 씨가 아들의 통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 집 우편함에 넣어둘 거예요. 그 아이가 찾든 말든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은 은행을 나와 예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그곳은 이제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우편함을 열고 통장을 넣었습니다. 봉투에는 민석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이네요. 영호 씨가 우편함을 다듬어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예전 집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여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계속 맞잡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왔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그들은 텃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단순한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숙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민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네. 항상 바빠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요, 정숙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텃밭에서 단 신선한 채소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처음으로 민석이 생각이 안 났어요. 정숙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 일을 하면서 너무 집중해서 그랬나 봐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영우 씨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상처로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텃밭을 갖고 오후에는 읽지 못했던 책을 읽거나 마을 회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눠 잤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시장에 가볼까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턱파티 심을 것도 더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영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하고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두 사람의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사고 간식거리도 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정숙 씨는 작은 화분에 심어진 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 꽃 좀 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영호 씨는 아내가 가리키는 보라색 꽃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사고 싶으세요? 정숙 씨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창가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여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한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숙 씨는 화분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두면 잘 자랄 거예요. 정숙 씨가 만족스럽게 영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 꽃처럼 새로운 곳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정숙 씨는 남편의 품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집,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창밖으로 비주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수연이 부엌일수 불렀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수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 그 끔찍한 밤 이후로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 봤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 보냈어.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셔.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직접 찾아가 보는 건 어때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일 가보자. 다음 날 민석과 수연은 부모님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계속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부모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요. 부모님은 항상 이해해 주실 거예요. 수연이 위로했지만 민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부모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앞에는 낯선 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처음 보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급히 차에서 내려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이전에 여기 살던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호 박정숙이라고.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분들요? 2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우리가 이 집을 산 거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어딘 여성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말씀 안 하셨어요.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거든요. 민석은 무력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그의 팔을 혹시 연락처럼 수연이 물었지만 여성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편하면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된 거였는데 혹시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이름이에요. 여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하얀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보관해 뒀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석이 얘기하고 적힌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인사를 하고 수연과 함께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석아,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가 약속한 500만 원이야.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단다. 엄마, 아빠가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진 말을 들었음에도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수연은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석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부모님께 안겨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부모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민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봐요. 어쩌면 그들이 알지도 몰라요. 그들은 근처 부동산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부모님의 새 주소를 아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부동산에서 한 중개인이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 노부부 말씀이시죠? 맞아요. 제가 집을 팔았어요. 하지만 새 주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시골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민석은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영영 못 만나는 건 아닐까?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부모님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우리도 그 시간 동안 더 성숙해져야 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 난 쓰지 않을 거야. 민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을 찾으면 이 돈의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드릴 거야.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어린 적 사진첩을 꺼내보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민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님, 민석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민석은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변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노부부를 보면 다가가 물었지만 부모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있어. 수연은 궁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민석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거야.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내볼 거야.
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텃밭에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녀가 심은 꽃들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3달 전 이사 온 이후 그들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네요. 영호 씨가 잠옷차림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상추를 좀 따야겠어요. 영호 씨는 아내 옆에 서서 함께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 가볼까요? 영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과일도 사고 저녁에 생선도 구워 먹고 정숙 씨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요.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과 좀 보세요.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정숙 씨가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과 몇 개 사서 저녁에 먹어요. 그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신선한 생선, 과일, 채소, 그리고 간식거리도 몇 가지 샀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그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그들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왔습니다. 여보, 여기 칼국수가 맛이돼요. 정숙 씨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칼국수와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국수를 젓가락으로 들어 남편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정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우 씨도 만두를 아내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여보도 많이 먹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식당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가족을 찾습니다. 코너에서는 부모님을 찾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숙 씨와 영호 씨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영호 씨, 어머니 박정숙 씨, 정숙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영호 씨도 놀란별 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달 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부모님께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다음 날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이사를 가셨고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했는지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전화번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연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식당은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와 영호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 영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보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숙 씨는 퍽퍽투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꽃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의 모습, 그의 목소리, 그의 눈물,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를 찾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저 민석이 생각이 나서. 영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정말 변한 걸까요? 정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영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민석이의 눈에서 진심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상처가 아무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숙 씨가 남편의 말을 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민석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민석의 어린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돌 때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정숙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영호 씨는 아내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기보다는 먼저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민석이도 자신의 마음을 더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편지를 써. 다음 날 그들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민서가 내가 방송에서 한 말을 우연히 보았다. 엄마 아빠도 너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직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동안 너를 위해 살다 보니 우리 둘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모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 엄마 아빠가 편지를 마친 후 그들은 민석의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편지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반복했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편지를 주고받은 지 6개월 후 정숙 씨와 영호 씨는 민석과 수연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남의 날, 정숙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영호 씨도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랐습니다. 정확히 정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와 영호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석과 수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모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 씨와 영호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정숙 씨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숙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했습니다. 알아, 민석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영호 씨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아들아, 수연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많이 배고프지?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새로운 직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숙 씨와 영호 씨는 텃밭 이야기와 마을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석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500만 원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석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첫 수익금의 일부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정숙 씨와 영호 씨는 놀람별적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돈은 필요 없다. 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거야.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 민석아. 고맙군. 그날 오후 그들은 함께 퍽퍽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석과 수연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민석이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영호 씨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민석과 수연이 떠난 후 정숙 씨와 영호 씨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죠?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 그것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